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전기의 발생 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정전기 유도 부분이고요. 오늘 수업을 맡게 된 물리교육과 임소연 선생님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전기 유도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OX 퀴즈로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마찰 전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걸 떠올리면서 잘 해봅시다. 첫 번째, 마찰에 의해 물체가 띠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한다. 정답은?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두 번째, 원자 안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네, 맞아요. 전자라고 불렀습니다. 3번.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한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자핵은 이동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맞아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인 원자핵은 아무리 마찰을 시켜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만약 같은 물체를 마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물체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마찰을 해도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서 전하를 띠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대전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전자를 얻은 물체는 전자를 얻었대요. 얻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렇게 전하를 띠는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천천히 살펴봅시다. 전자를 얻었어요. 얻었다는 거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그 물체는 플러스 전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라고 풀 수 있겠고 이렇게 전하를 띠는 물체는 우리가 대전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았네요. 그러면 정답은 X. 다 맞아야 O가 되겠죠? 5번.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한다.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전기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력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은 그렇죠. 척력입니다. 너를 배척해. 등을 척 돌릴 거야. 너를 밀어낼 거야 하는 척력이고요. 척력 말고 우리 또 힘? 맞아요. 끌어당기는 인력. 끌어당길 인 써가지고 끌어당기는 인력도 존재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전 수업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 목표부터 읽어봅시다. 정전기 유도 현상을 전기력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전기 유도 현상의 예를 들 수 있다. 우리가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으로 마찰 전기를 배웠어요. 그러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에는 마찰 말고는 답이 없을까? 라고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검전기 실험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일단 검전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생긴 물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검전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요 판때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금속 판이고요. 여기 이 뚜껑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걸 바로 금속 막대라고 하고 여기 지금 진짜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뭐가 있거든요. 이거를 금속 박이라고 하는데
여기 확대, 여기에서 여기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두 개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금속 박입니다. 얇은 박이에요, 박.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데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검전기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또 다른 준비물인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지금 털가죽이 잘려 있는데 여기 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지 한번 볼까요? 검전기, 털가죽, 명주헝거, 플라스틱 막대, 유리 막대가 필요합니다.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고 자, 지금 대전되지 않은,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가 봤어요. 가까이 가기만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금속 박을 한번 봅시다. 금속박을 관찰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아무런 움직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검전기의 금속판에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고 금속박을 관찰해봅니다. 자, 지금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으로 마구마구 문질렀어요. 그러면은 지금 플라스틱 막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마찰 전기가 생겨서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플라스틱 막대는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가 되었습니다. 마찰 전기로 인해서 전하를 띠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검전기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금속박 부분 잘 관찰해봅니다. 금속박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아까 분명히 이렇게 좀 오므러져 있었던 금속박이었는데 이렇게 활짝 열렸죠. 네,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먼저 그림을 좀 그려왔어요. 되게 웃기게 생긴, 요거 검전기 맞아요? 이거 검전기입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지금 여기 금속판과 금속박에 전자와 원자핵을 그려놨어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검전기에 여기 금속판 부분은 어떤 전하를 띨까요? 네, 맞아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중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이렇게 4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플러스 전하 개수가 4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도 4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속박 부분, 여기 금속박 부분도 플러스 전하가 양쪽에 2개씩, 마이너스 전하가 2개씩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검전기는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실험 상황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아까 봤죠.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왜 벌어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까 전기력을 배웠죠. 전기력에서 청력과 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띤 막대가 가까이 오게 된다면 이 금속판 속 전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으악,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둘 사이에는 같은 전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쵸? 금속판 속 전자는 청력이 작용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먼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금속판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죠? 그렇죠. 여기 금속박으로 이렇게 금속박으로 이 4개가 다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원래 금속박의 전자가 2개씩 있었고, 이렇게 2개씩 있었고,
양쪽에. 그리고 여기에도 4개가 있으니까 양쪽에 2개씩 또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거는 플라스틱 막대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금속 박만 한번 봅시다.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금속 박 어떤 전하를 띨까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왜냐면 플러스 전하의 개수보다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2개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금속박은 어떤 전하를 띨까요? 네, 맞아요. 얘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도 그 서로 같은 전하를 띠게 됐으니 청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서도 청력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금속 박이 벌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 막대와 가까운 금속 판은 그러면 여긴 지금 어떤 전하를 띠게 될까요? 네, 맞아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막대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된 걸 볼 수 있고, 먼 곳, 여기보단 여기가 훨씬 멀죠. 거리가. 네.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막대 대전체와 먼 곳에서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깔끔히 정리를 한다면,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 원래는 중성이었어요. 맞죠? 여기 검전기가 원래는 중성이었어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이라고 했어요. 여기 금속이었는데 금속에 우리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서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고, 먼 곳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는 현상, 이것을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은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죠? 맞아요. 인력입니다. 인력은 다른 종류의 전하일 때만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고,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은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면 멀리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중성인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의 양쪽, 그러니까 아까 중성이었던 그 금속의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아까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보이시나요? 여기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여기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가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자, 전자가 여기 존재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에게서 뭘 느낄까요? 어떤 힘을 느껴요? 맞아요. 인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고 싶겠죠. 가까이 가야겠어 하고 막 여기 있던 전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금속 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아요. 금속 박에 있는 전자들도 마찬가지로 저 플러스를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자 하고 달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전자가 8개가 여기 있는 4개가 다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8개가 생성된 것을 생성이 아니라 이동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전자 이렇게 여기 맨 처음에는 금속박이 중성이었어요. 맞죠? 중성이었어요. 개수가 각각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자가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금속박 입장에서는 어디 갔지? 사라진 거지만 어쨌든 이동을 해간 거예요. 전자가 이동을 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자가 모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요 금속박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플러스 전하들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은 금속박은 플러스만 남았잖아요. 플러스 전하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 박은 어떤 전하를 띨까요? 맞아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금속박도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둘 다 띠게 됐어요. 서로 같은 전하를 띠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나요? 맞아요. 청력이 똑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댄 상황도 마찬가지로 요 금속박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금속막대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들이 으악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거 볼 수 있죠.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반을 만약에 나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왼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서는 다른 전하를 띠게 되고 먼 곳, 상당히 멀죠? 이 먼 곳에서는 다른 대전체를 띠게 되는 것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우리 했어요. 이건 다 뭐 때문이다? 그렇죠.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것과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댄다고 했을 때 전자들은 또 기준을 나눠봅시다. 전자들이 다 여기 이렇게 온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왼쪽은 어떤 전하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먼 곳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첫 번째 상황인데 첫 번째 상황인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원래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금속박 모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 띠는 거 맞아요? 맞죠? 4개, 전자 4개와 플러스 전하 하나.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2개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냥 가까이 가져가 놓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손가락을 그리고 싶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냥 써왔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서 가까이 가져간 것뿐만이 아니라 접촉을 했어요. 딱
났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지금 전자가 이렇게 여기로 이동을 해온 이유가 뭐예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 대전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을 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금속판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었던 데는 금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더 도망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오는 순간 손가락은 손가락만 떡하니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잘라서 오는 게 아니라 몸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큰 몸이 있습니다. 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여기보다 훨씬 요 금속박 부분보다 훨씬 먼 데로 도망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들이 와 유토피아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손가락을 타고 몸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고 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 입장에서는 대전체를 더욱 멀리 피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타고 흐르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금속 박에 있던 전자들이 많이 이동을 해갔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네,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금속 박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요.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한껏 벌려져 있었던 금속 박이 이렇게 오므라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땅으로 이렇게 몸을 타고 우리가 땅에 발을 짚고 있으니까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접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배운 이유를 알아야 할 거예요. 그냥 배웠으면은 너무 실생활이랑 너무 떨어져 있으면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한 실생활의 예를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주유소에 있는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직접 운전을 해서 간 건 아닐 거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운전을 하실 때 셀프 주유소를 가봤다면 한 번은 요 물건을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패드인데 이게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체를 갖다 대면 가까이 가면은 금속의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손이 아직 접촉은 하지 않고 사람 손이 가까이 가면은 가만히 있던 철의 전자들이 막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 기계 밑으로. 왜냐면은 그 손에도 전자가 많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또 작용을 해서 이렇게 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 전자들이 땅과 연결돼 있을 거예요. 이 기계가 공중에 떠 있지 않잖아요. 이제 땅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전자가 땅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과 이 손을 댄 사람과 패드 모두 이제 대전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전하를 다 이제 중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오므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시 벌어진 게 아니라 오므라들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전하를 띄지 않아서 대전체가 아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주유소 정전기 방지 패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리고 요거를 정전기 방지 패드를 안 쓰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게
손에 모아져 있는 전하들을 이제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땅으로 흘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만약에 바로 그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 물체를 기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전하와 그 기름이 만나서 불이 확 붙게 돼요. 스파크가 팍 터져가지고 불이 확 붙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영상도 정말 많아요. 이 주유소 화재에 대한 얘기도 이런 얘기가 진짜 많고요. 하여튼 좀 커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것을 꼭 터치해야 한다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해요. 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대전체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복사기 보이죠? 복사기도 이용하고 정전기 유도 현상을 공기청정기, 터치스크린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예요. 즉, 접근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접촉이 아니라 접근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정전기 유도 현상은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여기서도 자, 가까이 접촉하지 않았어요. 얘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접근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접촉은 이렇게 접촉은 아예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접근인지 접촉인지 뭐 가까이 가져갔는지 됐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거를 잊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됐다면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대전되지 않았어요.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접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져간다. 접촉이다? 아니다. 접촉은 아니다. 접촉은 아니고 되지도 않았다. 가까이 가기만 했다. 그러면은 뒤에를 더 읽어봅시다. 접근시키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고 먼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한다. 답은 삐. 맞아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렇죠. 대전체와 가까웠다는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고 먼 쪽에는 같은 종류. 왜? 청력이 먼 쪽에는 청력, 가까운 쪽에 인력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같은 물체지만 한 물체 안에서 양 끝단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바로 우린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X. 자, 두 번째.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금속판의 전자는 청력을 받아서 금속박으로 이동한다. 이거를 가져다 대면을 선생님 잘못 썼는데 가까이 가면이라고 바꿀게요. 봐봐요. 선생님도 헷갈린다니까요. 선생님도 헷갈리니까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은 금속판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대전체랑 만나면? 그쵸. 다 같은 종류니까 청력을 받아서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3번은 마찬가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댄다면, 가까이 간다면 금속 박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다시 그려본다면 여기에도 지금 전자가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있습니다. 금속 박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댄다면 어때요? 뭘 받아요? 어떤 힘? 인력. 맞아요. 인력. 서로 다르니까 우와 끌어당겨진다 하면서 금속 박에 있는 전자가 금속 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 퀴즈까지 잘 풀었다면은 저의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거고, 그리고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는 막힘이 없다는 뜻이겠죠.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차시에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